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부동산의 자금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자금이 어떻게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이렇게 자산의 이동으로 인해서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께서 지금과 같은 부가 이동되는, 부동산의 자산이 이동되는 현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현재 이 부동산의 자금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정부의 규제 대책, 23번째 부동산 규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력하게 부동산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주택을 구입하기, 즉 아파트를 구입해서 임대 사업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이 취득세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을 구입하게 됐을 때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게 된다면 12%면 6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주변에서도 이제 최근에 주말에 만난 지인께서도 물어봤는데, 이제 아파트를 매입하기에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아파트가 아닌 이 자산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본다면, 최근에 부동산 중에 가장 많이 가격이 오르고 상승하고 있는 것은 이제 토지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묶여있던 자금들, 그리고 강남권에 있는 그런 건물들 또는 중소형의 꼬마 빌딩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자체가 안정적으로 나왔지만, 지금 현재 상가의 공실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이제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상가나 그런 임대 수익의 수익률이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한 부동 자금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토지로 많이 이동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토지 거래량은 총 33만 필지로 지난 5월 이제 거래량보다 35.9%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12월에 이후에 본다면은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거래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월별 전국 토지 거래량을 본다면은 기존에 비해서 이제 큰 폭으로 토지의 거래량이 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는 좀 틀리게 청약에 대한 그런 제한 사항이라든가 LTV라든가 그런 대출에 대한 사항이 좀 제한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거부감이 좀 덜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너무나 꽁꽁 묶어놨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아닌 대체제의 부동산 상품으로 이제 자금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러한 것은 지금 현재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주식이 쌀을 먹는데, 밥을 먹는데 밥을 가격을 이제 너무나 높게, 쌀의 가격을 너무나 높게 책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쌀의 양을 너무나 줄여가지고 일부만 사 먹을 수 있게 한다면, 우리는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쌀을 사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제로 다른 상품들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보리라든가 빵이라든가 아니면은 여타, 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같은 경우에 지금 아파트의 규제를 꽉 재어놨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아닌 다른 대체제의 상품들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토지라고 하는 것들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또한 이 토지 말고 대체제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주식으로도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강남권에 있는 PB들을 상대로 조사해 본 결과에 따르면, 이제 부동산의 자산 비중이 높았지만은 부동산의 자산 비중을 줄이고 주식의 비중을 늘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그래서 주식으로도 지금 현재 자금이 이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정 부분 부동산에 묶여있던 자금들이 지금 생물처럼 항상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나 이런 주식들로 일부는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토지에 투자를 하거나 또는 주식에 투자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존에 있던 자금들이 일부 이동을 하게 됐을 때는
때는 가격의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1년 내년부터 이제 2003년까지 공급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의 가격이 다소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이런 정부 정책들로 인해서 빠르게 부동산의 부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일시적인 조정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3기 신도시라던가 아니면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주택 구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본인들이 이제 전략을 세워놓은 것처럼 제가 알려드리는 것처럼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고, 일부는 어떤 생각을 하면 좋냐면 제가 봤을 때 기존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구축의 아파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 청약을 받으면 좋지만 입지가 좋은 곳에 그게 만약에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시장 상황에 따라서 부의 흐름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부동산의 가격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드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기존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아파트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의 리스트업을 반드시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업을 해 놓은 내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구축의 아파트, 기존의 아파트들의 가격 변동률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제 실거래가를 통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 거래된 아파트의 가격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또한 두 번째로는 실제로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소에 나와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나와 있는 현재의 부동산 시세, 그리고 실제로 거래된 클로징 가격, 클로징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거래된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거래가 얼마에 되었는지, 이 마지막에 거래가 된 것은 바로 실거래가를 등록한다고 해도 바로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방문을 했을 때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존 아파트들 또는 구축의 아파트들의 가격 리스트업을 해 놓으시고 가격의 변동률을 좀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선점할 때 내가 원하는 가격을 딱 정해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가격, 뭐 예를 들면 2017년도에 하반기의 가격을 나는 기준으로 하겠다. 또는 이 아파트 가격이 예전에 뭐 7억까지 갔었는데 지금 10억이 됐는데 7억 5천만 원의 가격을 나는 매입가로 정하겠다 하는 본인의 기준 가격을 설정을 하셔가지고 그 가격대에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조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제가 얘기한 대로 핵심이 되는 지역에 신규 아파트를 청약해서 받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 신규 청약을 통해서 아파트를 당첨받기에는 경쟁이 치열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점이 낮다거나 또는 단독 세대거나 했을 때는 이 아파트를 내 것으로 만들 때 경쟁이 치열하다는 단점이 있으니까 지금과 같이 어쩌면 일부 조정기가 올 수도 있는 이런 타이밍에 부동산에 좀 관심을 여러분들이 더 가지시고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 형성된 물량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공부가 많이 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두 개 쌓여가지고 내가 부동산을 보는 안목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가치관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최근에 이제 저한테 오는 메일들 중에 너무나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발적으로 우를 범해가지고 주택을 매입하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이런 우를 범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부동산은 한 번 잘못 사게 되면은 내가 평생 동안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계획한 대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부동산 매입을 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안전한 올바른 그런 부동산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불안정한 시기에 가격이 너무 막 오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막 추격 매수 같은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오고, 또 향후에 이제 공급 물량들을 늘린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어쩌면은 제 생각에는 일부 조정의 타이밍이 올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 대한 그런 강력한 규제책들로 인해서 일부 조정이 올 수도 있을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느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지금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 제 의견은 항상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고기를 잡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부동산 재테크, 부동산 투자를 올바르게 할 수가 있고 건전하게 할 수가 있고 즐기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마시고 올바른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상식을 하나하나씩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현재 부동산에 너무나 강한 규제 책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에 있던 자금들이 일부는 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 데이터베이스는 아주 미비합니다. 하지만 수치상으로 봤을 때도 그런 데이터가 지금 책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구축의 아파트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분양 물량들도 제가 좋은 물량들은 여러분들한테 지금과 같이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고 제 영상을 참고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고 올바른 부동산 재테크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그러면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또 시청해 주셔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 놓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